스페이스 X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 또 대형 거대 그 고기들이 시장 IPO 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 또 한국 시장을 대해야 될지 거기까지 거의 저희가 맥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꼭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114조가 이제 그 조달이 된 굉장히 큰 역대 최대 규모인 그럼요, 거죠. 역대 최대죠. 네, 스페이스 X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장중에도 되게 올라갔었고 마감도 2.1조 기업 평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우선 작년에 50억 가까이 5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낸 기업이 네. 매출도 160달러 이제 겨우 좀 넘는 이런 기업이 이렇게까지 평가받는 거 대단히 역사적인 거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꿈의 기업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투자한 그래서 거니까. 비전과 꿈에 투자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주 기업이라는 데에 투자를 했겠지만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하면서 자신들은 기업은 AI 기업이다. 네. AI 인프라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계속 난항을 겪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그 비교 가치, 즉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워낙 사회적 인허가가 잘 떨어지지 않다 보니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 비교 가격이잖아요. 비교했을 때 지상에다 짓는 데이터 센터가 점점 병목이 심각해지다 네, 보니 네, 네, 네. 이제 우주로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인식하면서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정말 큰 도박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쉽의 성공. 네. 스타쉽의 성공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지금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 스타쉽이라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만들어질 그 거대한 경제 융합, 즉 부산과 대구가 연결되고 광주가 연결되고 구미가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가 발전했던 것처럼 이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 우주 로켓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만들어질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커지는 거고 또 하나 정말 상장하기 전에 극적인 계약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스로픽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즉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XAI가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연간 150억 달러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구글이 또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구글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물론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전제 조건들이 몇 개 달려있지만 연간 90억 달러에 지금 적자 폭이 지금 50억 달러인데 이런 거를 훌쩍훌쩍 뛰어넘는 계약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인프라 기업이다. 즉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본인들도 쓰지만 이걸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럼 지상에서의 데이터 센터도 사실 어떤 기업보다도 빨리 지었는데 우주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진다면 충분하게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선 거의 독점 기업이겠구나.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대단히 커지면서 선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도 뭐 7조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꿈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에 대한 패턴은 확실히 있는 듯합니다. 네. 기업도 그렇고 뭐 전기차를 대중화하겠다, 재사용 그 로켓 발사를 해서 뭐 비용을 줄이겠다, 화성 식민지를 뭐 구축을 하겠다, 여러 가지의 그 목표와 타겟을 두고 해 나가는 거기에 베팅을 하는데 네. 이런 신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일단 이번에도 명징하게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스페이스X IP로 한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러한 이 성장주의 한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스토리가 계속해서 그 대형 서사잖아요. 정말 미래에 대한 대형 서사가 이어져야 되는 네. 거거든요. 현대 자동차의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틀라스가 만들어내는 서사가 지금 적당하게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월드컵이라니까 얘가 월드컵 직전에 뭐 볼을 놓치려나 뭐 이런 식의 서사가 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다 허풍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정 정도의 서사들이 계속해서 현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올해 안에 이제 스타쉽의 상업적인 본격적인 발사는 내년 정도에 될 거라 보고 있지만 스타쉽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더 실험 비행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근접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스타쉽의 주가는 대단히 크게 좌우될 거고 첫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스로픽의 계약과 구글의 계약이 현실적으로 재무제표에
언제쯤 찍힐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장 큰 시험대는 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아. 이제 스페이스X 우리 실적 발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6월 달에 했으니까 이 7, 8, 9가 되는 네. 즉 10월 달에 있을 스페이스X의 인류 첫 번째의 어닝콜 네. 여기에서 그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여기에서 또한 어떻게 4분기 그다음 1분기에서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지 즉 사실은 이번에 상장한 이유는 계속해서 스타쉽을 발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타링크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AI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상장을 하게 된 거라면 단순하게 이것이 3년 뒤의 먹거리다 5년 뒤의 먹거리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것을 비즈니스화해서 수익화해서 계속해서 적자로서 예를 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라 그것이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저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엔솔로픽과 구글의 그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흑자 전환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은 앞으로 카펙스 투자가 얼마나 커질지는 아직 네, 예측할 수가 네, 없는 네. 거죠. 그것도 이제 투자니까. 그렇죠. 네. 근데 카펙스 투자는 결국은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부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3분기, 그러니까 3분기 어닝콜이 이루어지는 10월에 앞으로 아마 2027년에 있는 카펙스 가이던스가 나올 거예요. 네. 이 가이던스의 투자 규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출을 넘어서서 좀 지나치게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수준인지 아닌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이상만 제시하기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인 걸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상 이치가 그런데 네. 꿈이라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 그런 실적 데이터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 네. 뭐 빚을 내는 건 좋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 내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을 그렇죠. 시켜줘야 된다. 투자자들한테. 네. 그래야지 또 믿고 또 투자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10월 달까지는 큰 이벤트들을 아마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를 이어가는 이벤트를 만들어 갈 건데 네네네. 10월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 즉 성장 가이던스와 투자 가이던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10월까지는 작은 바람에도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주가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빠질 때 테슬라는 마이너스 10% 빠지고 네네네. 뭐 2% 빠질 때 2% 빠지고 그 대신 플러스 2% 될 때 테슬라 4% 올라가고 대단히 변동성이 큰 이유는 성장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첫 번째 어닝콜 전까지는 대단히 변동폭은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드러나게 될 것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상장되면서 저녁에 발표가 됐던 것이 이제 패시브 펀드에서 강제적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 패시브 펀드에서 오늘부터 매입을 시작할 건지 이번 주에 어떤 식의 자금이 돌지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페이스X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흔히 말하는 메가 IPO라고 할 수가 있는 지금 엔솔로픽과 오픈 AI도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문서를 지금 S1 문서를 비공개로 제출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쏠리는 자금의 큰 블랙홀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러한 변동성들을 성장주의 변동성들은 또 다른 거대한 빅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솔로픽과 오픈 AI의 관계 속에서도 자본 흐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게 정말 그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그 IPO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또 아, 요소라서 그럼요. 네.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면은 우선은 투자를 좀 얘기할까요? 엔솔로픽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약 95%가 민간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잡은 거죠. 네. 기업은 필요하고 쓸모가 있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끊지는 않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 한번 써보고 다음 달 한번 써보고 그 다음 달은 한번 좀 쉬었다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면 반복되는 매출의 안정성이 되게 좋다는 부분에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미국 외신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걸 2분기 때, 그러니까 즉 4, 5, 6월
확실하게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10억 달러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엔스로픽은 2027년에 이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땡겨지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대단히 좋은 이 페이스를 걸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AI도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은 오픈 AI가 이번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10억 명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AI를 그러니까 챗 GPT를 쓰는 사람들이 10억 명인데 그 중에서 돈 내는 사람은 4천만 명, 즉 9억 6천만 명은 돈을 안 내고 있어요.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즉 원래 그래서 오픈 AI는 2030년에 흑자 전환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의 이용료가 더욱더 급증하기 있습니다. GPU 가격, HBM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뭐 구리선도 오르고, 냉각 장치도 오르고, 뭐 전압기도, 변압기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 6천만 명 무료로 쓰는 사람들에게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도 계속해서 무료 이용자들은 거의 100%가 무료 이용자지만 한 번 검색해서 답변 주는 것이 그렇게 비싼 돈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료 이용자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오픈 AI 계획. 예. 그래서 오픈 AI가 엔스로픽을 요즘 따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용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용으로 서비스를 전환시킬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 챗GPT의 광고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광고의 효과가 신뢰도를 깨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광고는 곧 한국으로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지금 일본도 지금 곧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AI에 붙는 광고가 어느 정도의 시장 잠재력과 성장력을 보여주는가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픈 AI에게 배팅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즉 광고가 효과가 있어질 경우에 네. 그런데 이제 오픈 AI는 반드시 그걸 이뤄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엔스로픽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추월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네. 이번 2분기 때 전체 매출에서 엔스로픽이 오픈 AI를 추월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스로픽은 아주 탄탄하게 걸어 나갈 거고 있고 성장할 거고요. 저는 엔스로픽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모일 거라고 봐요. 요즘 얼마나 마케팅을 잘합니까? 너무 위험해서 공개를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 네, 맞습니다. 원래 여기는 한 70%는 마케팅 용어예요. 사실적으로 뛰어난 모델이지만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수준의 그 흔히 말하는 GPT 5.5 시큐리티라는 서비스를 오픈AI에서 할 때는 조용히 물밑작업으로 네, 공개를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엔스로픽이 훨씬 더 IPO를 생각한 마케팅을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공격적인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예. 이번에도 뭐 어제 주말 사이에 뭐 미국 정부가 못 쓰게 했지만 외국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전체 셧다운을 시켜버리면서 훨씬 더 관심을 자기네들로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엔스로픽은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투자 종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오픈 AI가 과연 엔스로픽 수준으로 투자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를 못한다라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하나가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픈 AI가 잘못될 경우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경우에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AI 관련 주식들이 힘들어집니다. 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도 하나의 지금 가장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오픈 AI가 삐걱거리고 주가가 막 상장하자마자 곤두박질 치면서 바닥을 향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AI 전체에 대한 거품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어떤 스텝을 보이는가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의 흐름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강정수 박사님이 이런 AI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흥미롭고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네, 네. 실적 데이터로 나오기까지는 사실 이제 그걸 속도를 앞당기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화제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라 할지라도 천재적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분은 또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까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 공동체인 오픈 AI가 망하면 안 되는데 네. 굉장히 엔트로픽의 자극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럼요. 바 그들도 엔트로픽 따라서 자기가 뭔가 추월 당했다고 하니까 네, 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을 쓸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런 것이 말씀이셨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이제 연달아서 IPO 할 테니까 네. 그때 또
또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삐걱거리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약간 이게 완성된 성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모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AI 항상 조정의 빌미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X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네. 테슬라 좀 네네네네. 얘기를 하자면 로봇 택시의 성적이 그닥 막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50대밖에 다니지 네, 않으니까요. 오스틴에. 59대, 60대가 50대, 안 네, 다닌다고 60대. 하니까 네, 네. 기존에는 훨씬 목표치가 높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우선은 기술과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59대가 문제없이 큰 사고 없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네.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제 왔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의 그 운영 범위를 웨이모보다 더 넓게 했습니다. 네. 물론 근데 웨이모는 그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250대가 다니기 때문에 웨이모는 실질적으로 경영이 되는 거고 네. 훨씬 운행 영역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59대가 다닌다는 것은 그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체감이 오지 않을 텐데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로보택시가 주차하는 주차장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텍사스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네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용 인력도 지금 채용 인력도 테슬라 사이트에 들어가시 보시면 거기에서 차량 청소하는 인력, 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리해주는 인력이라든지 텔레 오퍼레이션, 위급시하게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대규모 채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지금 갖춰주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거고 네. 인프라가 갖춰주면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59대가 지금 문제없이 주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200대, 300대 하는 것은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 부분은 아마 뭐 이번 월드컵 때 조금 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월드컵 전에 규모 있게 해서 진행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예측되고 얘기고 있는 8월, 9월에 옵티머스 3세대 출시 그러니까 즉 공장이 이제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로보택시의 확장도 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고 또 테슬라 옵티머스의 출현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치면은 테슬라도 지금 스페이스X하고 함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테슬라 주식 팔아서 스페이스X 주식 살 거다. 이러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은 최소한 지난주 금요일은 불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페이스X하고 사실은 테슬라 X가 이것도 물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서로 연동된다라는 것은 스페이스X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고 테슬라에게 부는 좋은 바람에 의해서 스페이스도 올라갈 수 있는 상호작용하게 되는 상호 연관성들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긍정 요소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불안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기대하면서 네. 하반기를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전쟁이 끝나서 오늘 주시장이 좋은 것은 한국 증시라든지 미국 지금 선물 시장이 좋은 이유는 전쟁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테슬라에게도 좀 좋은 소식들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테슬라는 완전 다른 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연관성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점 탈피에 대한 트리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나라는 생각이 일단 네네네.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합병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합병이 될 수도 있고 테슬라는 하고 스페이스의 경영진들 합병하고 싶겠죠. 열심히 합병을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번에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합병이 아니라 아예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추가 유상증자를 해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계획까지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 합병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자꾸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한번 긍정했다가 네. 주식 문제가 되면은 뉴욕 증권거래에서 경고를 받는 부분도 있고 처벌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합병이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명백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거대한 기업의 출현을 과연 미국 정부가 허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유럽연합도 여러분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유럽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유럽의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서비스가 진출된 기업의 합병은 유럽연합도 이것을 예스 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연합과 미국이 여기 합병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정말 미국 정부가 이걸 드라이브를 걸면서 합병을 용인해주면서 유럽연합까지 압박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이익을 위해서 합병을 용인해달라고 그 압박을 넣지 않는 이상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허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 스페이스X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기대치는 저는 너무 좀 위험한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합병에 대한 이슈는 좀 멀찌감치 띄워놓고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네요. 네네. 어쨌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굉장히 뭔가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지점이긴 하네요. 보여줘야 되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AI 시대 스페이스X IPO에 관련된 후 전략 너무 인사이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네. 좀 종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